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오늘 2026년 7월 14일입니다. 저녁 늦은 시간이네요. 9시 29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좀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오늘 시장의 어떤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7월, 6월 중순부터 계속 빠지던 어떤 증시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고, 최근에 또 어, 바이오 업종 대부분의 종목들, 특히 펩톤의 어떤 시세도 굉장히 좀 급전직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공포와 또 두려움과 또 힘듦을 같이 겪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의 지금 현재 중심축은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두 개의 기업의 어떤 조정 구간에서 다른 종목들은 더 급하게 빠지고 또 수급의 공백이 더 커지고 하면서 코스닥은 아예 그냥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지금 장기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어떤 움직임이 있는데요. 그 부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시장이 어, 최악이 아니고 그리고 두려움에 덜덜 떠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그 얘기들을 좀 드리고자 어, 늦은 시간에 좀 마이크를 좀 켰고요. 지금은 겁먹을 구간이 아니라 이미 많이 겁먹은 시장을 냉정하게 볼 구간입니다라는 이야기로 풀어드립니다. 일단 계좌를 보시면, 많은 분들 계좌를 보시면 최근에 많이 떨어지면서 정말 뭐 무슨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드실 정도인데요. 근데 한 발 떨어져서 글로벌 시장을 한번 봐야 됩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있을까요? 안 좋아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안 좋아질 걸로 예상되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글로벌 경제는요, 굉장히 순항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실물 경제 아주 좋고요. 미국의 경제도 굉장히 전망들도 좋습니다. 그리고 AI의 어떤 붐 자체는 단순하게 주식시장에서 어떤 붐, 테마, 요게 아니죠. 정말 장기간 이루어지는 단계별로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주식시장에 파급을 주는 그런 어떤 성장의 어떤 화두고 트렌드입니다. 실제 돈이 투자되고 공장이 지어지고 또 설비가 들어가는 거대한 캐펙스 사이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국 증시는 어떻게 보면 작년 4월 달, 5월 달부터 이제 상승장이 시작됐다고 치면요. 1년 남짓입니다. 어, 여전히 상승 추세 가운데, 그리고 최근에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너무 과열된 어떤 움직임 속에서 아래로 조정받는, 아래로 약세의 어떤 국면을 가지는 구간도 굉장히 겁나게 급전직하적으로, 그리고 이제 빠른 속도로 조정을 받고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들이 이제 하락장이 아니냐, 그리고 붕괴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분석들도 많이 하는데요. 여전히 모든 여건들이 굉장히 좋은 어떤 환경을 지니고 있다. 중국도 굉장히 좋은 환경을, 이제 경제 환경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수년간 부진했던 중국 수출까지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이 살아난다는 거는 중국만 좋아진다는 게 아니죠. 중국 뭐 어떤 경제만 좋아진다는 게 아니죠. 중국의 상품을 어디선 사고 있고 그게 소비로 되고 있고 이제 생산하고 소비가 같이 연계돼서 같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제품을 또 유럽에서도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럽의 어떤 최근의 증시도 신고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글로벌 경제에서 급격한 경기 침체 신호라든지 꺾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 증시만 바라보면 거의 뭐 붕괴 수준으로 좀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3% 정도 조정받았습니다. 고점 대비.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도 고점 대비 16% 정도 조정입니다. 이 정도는 조정 구간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이닉스는요,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5% 빠졌습니다. SK 하이닉스,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안정적인 충분히 조정받을 수 있는 어떤 범주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보시면 21선을 이탈해서 밑에 이제 61선, 초록색 61선이 있고요. 그 밑에서 저점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양봉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지금 늦은 9시 34분인데요. 5% 정도 상승하는 프리장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한국의 이제 반도체 기업들을 한번 좀 볼게요. SK하이닉스의 움직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면 300만 원 찍었던 게 여기 오늘 장중에는 160만 원이니까요.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나섰습니다. 거의 40에서 40% 이상 빠지는 흐름을 냈고요. 뭐 60일선, 20일선 진작에 깼고 60일선까지 깨면서 오늘 양봉 전환됐는데요. 오늘의 움직임은 제가 이제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도 이건 단기 추세 전환 신호로서 굉장히 강한 움직임 시그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하이닉스의 움직임만 보셔서는 안 되고요.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하이닉스, 삼성자 세 개사가 메모리 3대사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떤 조정 구간은 굉장히 안정된, 충분히 이제 그 범주에서, 평균적 범주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붕괴라든지 뭐 이런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는 모습들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 증시에서는 너무 변동이 크다 보니까 이게 막 무시무시할 정도로 사람들이 느끼고 공포심을 느끼는 거죠. 그 낙폭 자체도 지금 보시면 어떻게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위 업체잖아요, 메모리. 그럼 어떻게 보면 그 3위 업체가 가장 베타라고 하죠. 민감도. 주가 민감도가 가장 커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증시 상장 데이터는 게 저렇게 안정된 조정을 받는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지금 레버리지 상품까지 들어오면서 그 변동이 훨씬 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대비해서 하이닉스가 월등히 앞서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이라는 또 한국 증시 환경하에서 있다 보니까 저렇게 공포스럽게 변동성이 나오지만 급격하게 오늘 시세를 전환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명실공히 메모리 1등 업체입니다. 글로벌 1등 업체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규모와 수익성과 그리고 압도적인 점유율들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술력과. 삼성전자의 오늘 흐름도 역시나 60일선 이탈은 했었고요. 121선에서 양봉 전환됐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이 증폭되면서 나타난 전환성의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 추세 전환성의 흐름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SK하이닉스도 보시면 거래량이 최대입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최대예요. 이게 아마 이 말인즉슨 추세 전환 신호로서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추세 전환하는 밑꼬리 그린 양봉, 중요 구간에서 나타나는 흐름,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대량 거래 패턴을 통해서 나타난 어떤 이런 패턴은 단기 추세의 어떤 전환 신호로서 굉장히 강력한 확률적 신호를 보여준다. 이렇게 좀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두려움을 또 공포를 느끼셨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빠지는 구간 속에서는 이렇게 이제 빠지는 구간 속에서는 어떤 투자자도 이제 공포심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단기 추세의 어떤 전환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오늘 특히나 이제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보시면 명확히 그런 모습들이 전개되는데요. 60일선 초록색 선을 이탈을 했는데요. 오늘 121선, 특히나 이제 밑꼬리를 그리면서 쭉 끌어올리는 패턴이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오늘 패턴이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이 라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저항을 받았던 선이 보시면 지난 2월 말에 저항을 받았던 선이 지지 라인으로 바뀌는 지지를 받고 턴을 하는 어떤 모습이 전개될 때는 강력한 단기 추세 전환 신호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굉장히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 지금은 여러분들 차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차트의 중요도가 별로 높지 않을 때가 있고요.
펀더멘털 기준으로 쭉 밀고 가야 되는 구간이 있는데요. 지금 구간은 기술적인 차트의 중요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이렇게 반등 나와요? 이게 기술적 이유입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수급적인 어떤 분석들을 지금 구간에서는 해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단기적인 전환시로서 아주 강력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이제 코스닥은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오늘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는 밑꼬리를 그리고 6.2%까지 밀렸지만 쭉 끌어올리는 패턴으로 이제 올돌 세웠다는 거, 이런 것들이 그래도 코스닥도 한숨 돌리는 그런 패턴이다. 하지만 오늘 그 수급 구도를 우리가 차트만 보면 안 되고 아까 이제 차트와 수급을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면 코스피 지수에서 아까 추세 전환성의 어떤 패턴과 함께 오늘 개인 투자들의 어떤 수급 물량들이 장 초반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록색 선이 개인 투자자의 어떤 수급 구도예요. 이게 장 초반부터 쭉 이렇게 조 단위로 이제 흘러나왔는데요. 반대 매매성 물량들, 그리고 투매성 물량들, 특히나 이제 레버리지 상품이 여러분들 레버리지 상품이 지금 상장가 대비해서 지금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의 요 ETF의 차트를 보시면 상장가가 여기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7,000원 내외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은 어떻습니까? 15,000원입니다. 오늘 12,000원까지 빠졌어요. 반토막입니다. 이 정도면 계좌가 거의 박살났다 보면 됩니다. 하이닉스를 이제 뒤늦게 투자한 사람들이, 아, 나는 좀 늦게 투자하니까 레버리지 투자해야겠어 하면서 샀던 투자들이 여기서, 여기서 이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여기서 샀는데 이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완전히 내려앉는 모습. 도저히 참기 힘든 구간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오늘 거래량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폭등적인 물량이 나왔습니다. 로스컷적, 손절적 어떤 물량들이 나오고 그걸 또 반대편에 누군가는 받아갔다는 건데요. 그만큼 이제 지금 시장의 흐름은 외국인이 굉장히 개인 투자들의 어떤 그 물량들을 뒤흔들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가져가는 파생의 어떤 상품을 통해서 레버리지 상품 또 선물 옵션의 상품을 통해서 시장을 되게 이제 흔들고 또 삼전 닉스 두 종목으로 지수까지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지금 200조 올해 들어서 200조 원을 한국 증시에서 순매수를 했습니다. 200조 원이라는 한국 증시의 개인 투자들이 순매수한 어떤 물량들 보시면 이 200조 원의 어떤 개인 투자자들을 휘두르면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끌고 있는, 지금 보시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외국인이 160조를 팔았고 개인이 100조를 순매수했는데요. 금융투자 69조는 ETF성이기 때문에 거의 외국인이 판 걸 거의 개인이 다 막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외국인이 이제 개인 투자가 증시로 지금 많이 들어왔는데요. 많이 들어왔는데 삼성자 하이닉스 중심으로만 들어왔습니다. 딴 거를 사지 않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심으로만 샀고요. 여기서 지금 들어온 물량들이 특히나 여기서 굉장히 또 많이 들어왔죠. 외국인들이 폭발적인 매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물량들이 레버리지성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뒤늦게 나는 너무 늦게 들어가니까 2배짜리 사야겠어. 이런 어떤 단순한 생각을 가진 투자자가 무지성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부동산 투자 자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자금들은 증시에 대한 이해도가 낮죠.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쭉쭉쭉 떨어질 때마다 계좌가 박살나는 것들을 보면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구간인 오늘 시점에서는 투매, 던졌다는 거죠. 네, 물량을 집어 던지면서 도저히 못 참겠다는 그 시점에서 외국인들은 정확히 그 물량들을 흡수하고 가져가면서 시장이 단기적 전환점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매우 중요한 어떤 구간이었고 여러분들이 삼전 닉스 포함해서 오늘 시장이 완전히 꺾이고 나락으로 간다. 이렇게 하려면
모든 종목, 그리고 미국 시장까지 아시아 증시, 또 유럽 증시 모두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움직임을 나타내고 시장이 붕괴되는 패턴이라든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다른 나라 증시는 너무나 조용하고 고요합니다. 우리나라만 요란합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의 흐름이라든지 중국 경제의 흐름이 뭔가 안 좋아지는 게 있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죠. 반도체 경기 흐름, 실적, 이 흐름이 과거와 같은 그런 사이클적 흐름에서 분명히 이제 반도체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산업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클의 간격,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고 있다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상승장의 어떤 기간, 흐름도 과거에 우리가 반도체 경기 이 정도 되면 떨어지는 거였어요, 원래라면. 기간적으로 볼 때. 하지만 그보다는 충분히 길어질 거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예상되고 있는, 전망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분석되지는 거고요. 지금 한국 증시는 지금 보시듯이 이런 레버리지 상품들과 또 많은 개인 투자들이 또 무지성의 어떤 투자들을 최근에 하면서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탐욕적인 구간을 지나 외국인들이 완전히 흔들어 제끼는 그런 모습으로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내 증시 거래대금의 7, 80%를 삼전 닉스 포함해서 지주사, 레버리지 상품이 차지하면서 나머지 괜찮았던 좋은 종목들에서 펀더멘털 문제로 빠진 게 아니고 수급을 뺏기면서 빠졌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 이런 종목들이 빠르게 회복하고 반등하는 모습들을 띠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용기를 가지시고 그리고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공포에 집어던지는 감정적인 어떤 액션을 두려움과 공포는 정말 빠르게 전염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최근에 그 국내 이제 대중투자들을 바라볼 때 어땠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시장이 얼마나 탐욕과 뭐랄까 무지성의 어떤 흐름이었는지를 좀 알 수 있고요. 삼성전자의 흐름을 다시 한번 이제 복귀해서 체크를 드리면 중기 이평선 정도에서 어, 추세 전환성, 단기 추세 전환성의 어떤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의 흐름도 이제 61선을 이탈하면서 앞서서도 보시면 61선을 이탈했다가 빠르게 돌려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돌려세우고 내일 61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온다면 단기 추세 전환의 흐름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펩트론의 어떤 기술적인 흐름, 최근에 이제 모습들은 좀 약간 좀 해프닝적인 어떤 흐름으로 대표세의 어떤 발언으로 급전직하는 모습이 좀 전개되는데요. 뭐 많은 물량이라든지 CFD 물량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 물량이 있었던 부분이 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반대매수성 물량들이 와르르 쏟아지면서 과도한 어떤 하락을 만들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최울 대표가 또 만주에 또 자사주 매입을 또 하면서 시장에서는 좀 우호적인 어떤 분위기가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송 공장, 이 공장도 착공을 또 앞두고 있고요. 음, 최근에 이제 해프닝적인 어떤 하락은 어느 정도 회복되는 기조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오늘 되게 추세 전환성의 흐름을 뚜렷하게 좀 보여줬는데요. 장중에 보시면 9%까지 밀리긴 했지만 장기 이동평균선에 지지하는 패턴이 나오고 돌려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121선 근방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지지 패턴들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가 매수였던 흐름들도 수급들도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모습들을 확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종 쪽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들은 우리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이 지금 삼전 닉스 움직이고 나서 크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움직이지 못했던 않았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VM이라든지 또 PSK 같은 종목은 최근에 이 기술적 흐름들을 보시면 완연하게 상승 추세를 잡고 21선 위로 올라오고
최근의 수급 구도 역시도 기관의 수급이 붙는 모습들을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의 어떤 흐름들, 반도체 업종 죽지 않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소재 부품 장비, 특히나 지금 바로 캐pex 투자가 이제 장비사로 이동하는 그 내러티브가 이제 장비사로 이동하는 흐름을 띠면서 거기에 따른 비슷한 어떤 추세적 흐름을 띠고 있는 이런 기업들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어떤 지금 흐름 자체가 많은 분들께서 지금 좀 두려움에 좀 떠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흐름에 안정된 모습들,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업종 1등주, 전 세계 시총 1위 헬스케어 1등 기업 일라일리의 신고가 행진의 모습들, 그리고 애플도 신고가 행진의 모습들을 띠고 있는 전 세계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의 이런 어떤 추세적 흐름 속에서 한국만 붕괴가 되면서 나락으로 가는 증시가 되기는 매우 매우 희박하고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지컬 AI의 글로벌 1등 기업인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자율주행 이제 사이버캡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 이제 차세대 옵티머스 로봇의 양산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제 조만간 발표가 확실히 되고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세적 흐름을 보시면 저점을 높이고 추세적 흐름들을 여전히 잘 나타내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 속에서 그리고 알파벳 같은 또 빅테크 기업도 추세적인 어떤 흐름이 안정되게 상승 추세 흐름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추세가 붕괴되거나 붕괴 조짐이 있는 패턴과는 전혀 거리가 먼 모습으로 장기선, 중기선의 우상향 기조와 안정된 시세적 회복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지금 9시 52분 정도 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ADR이 역시나 오늘은 급반등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시장에 대한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는 지점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단기 과열을 시키는, 이격을 좁히는, 과도하게 몰렸던 수급을 분산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장 내부에서 주도주를 다시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가는 기업의 성장 속도보다 빠르게 달릴 때가 있고요. 어느 순간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대세가 꺾여는 합니다. 우리가 투자해온 시대의 방향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돈이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가 너무 빨리 달렸기 때문에 쉬어가는 것입니다. 동행가족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계저가 빠지면 사람들은 과거를 잊어버립니다. 불과 몇 달 전, 우리가 왜 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봤는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가만 보고 미래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가장 힘든 순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투자는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게임이 아닙니다. 투자는 진행형입니다. 지금의 주가가 우리의 최종 성적표가 아닙니다. 지금의 계좌가 우리의 투자 인생을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충분히 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국의 대표 주도주들은 이미 고점 대비 30에서 35%씩 내려왔습니다. 조정이 필요한 시장에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부터 더 냉정하게 시장을 볼 생각입니다. 추가적인 변동성은 있을 수가 있어요. 바닥을 하루 만에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글로벌 경제와 글로벌 증시의 모습을 놓고 본다면 전 세계적인 붕괴를 두려워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팽배해 있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어떤 심리, 투자 심리, 이런 것들 절대 겁먹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AI 혁명이라는 시대의 방향, 우리가 폭풍 속에서 지금은 배를 버릴 때가 아닙니다. 돛을 조절하고 중심을 잡고 다음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던지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산업으로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다시 올 것입니다. 같이 힘내고
같이 나아가고 동행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